엄마, 잠깐 요양원에 계세요. 그 말 한마디 믿었을 뿐인데 3개월 후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옥자입니다. 올해 76세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저는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 집이 있고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존심이자 행복이었죠. 남편이 떠날 때 남긴 보험금과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조그만 국민연금으로 전략해가며 살아도 제 힘으로 사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그건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석이니?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너희는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다들 잘 지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오랜만이네. 주말에 꼭 와라.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 놓을게. 아들 민석이는 서울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인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요. 손주는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러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아들이 온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했죠.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뭐 하고 있었더라? 아, 맞다. 김치찌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문을 열자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먹을 거리 조금 사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들어와 밥 다 됐어.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 뭐 불편할 게 있겠어.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지. 그때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 없으세요? 뭐 가끔 있지. 나이 들면 다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봤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요즘 엄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 내가 뭐가 걱정이라고? 어머님 지난번에 전화 드렸을 때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나? 엄마,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초기에 검사해서 알면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대요.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며느리가 부드럽게 설득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치매는 빨리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해봐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제가 무슨 치매 환자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설득했고, 엄마, 제발 저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대학병원 신경과에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걱정되면 받아볼게. 하지만 난 멀쩡하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검사, MRI 촬영. 처음 해보는 검사들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민석이와 지영이가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가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화장실에 가더니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나왔어요. 윤옥자님,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이미 민석과 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너네 여기 있었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경도 단계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민석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잠깐 내가 직접 들어보자. 선생님, 정말 제가 치매인가요? 의사는 민석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상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치매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의사의 말이니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본 게 있어요. 며느리가 이어 말했어요. 요양원인데 정말 좋은 곳이래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셔서 안전하고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실 수 있고 가스불도 끄는 걸 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아직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내 집에서 살 거야. 집에 도착해서도 설득은 계속됐어요. 어머님 좋은 곳이에요. 한번 구경만 가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저를 설득했고 결국 다음 날 우리는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요양원 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옥자님. 저희 행복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시설은 깔끔했고 노인들은 웃고 있었으며 간호사들은 친절해 보였어요.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엄마, 여기 정말 좋잖아요. 식사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오신대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민석이 짐을 싸고 있었고 오후에는 이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내 집은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엄마 옷가지랑 필요한 물건들은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하룻밤 사이에 내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어요. 깨끗하고 편안했지만 내 집이 아니었죠. 내 물건들, 내 부엌, 내 추억이 담긴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간호사 미영이 물었어요. 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어르신 여기가 이제 새 집이세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투약 시간에 약을 받으며 물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매일 약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기억력이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두 기록했죠. 그리고 정말 제가 깜빡하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기도 했고요. 어느 날 미영 간호사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간호사 미영이 문을 닫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엔 어르신은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 너무 달라요. 혹시
진짜 검사 결과 보셨어요?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의사가 아들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간호사 미영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우연히 원장실에서 봤어요. 어르신 차트에 있던 건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진단서에는 치매 징후 없음, 경도인 지장의 징후 없음, 정상 노화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르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입소하실 때 제출된 서류는 다른 진단서예요. 거기엔 경도 치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럴 리가. 아들이 날 속였단 말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들은 왜 그랬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오랜 친구 정순에게 전화했어요. 정순아, 나 옥자야. 부탁이 있어. 우리 집에 가서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틀 후 정순이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옥자야, 큰일 났어. 내 집에 이사짐 센터 차가 와 있더라. 물어보니 이사 준비 중이래. 뭐라고? 내 집을? 누가? 그리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내 집이 한 달 전에 담보 대출이 잡혔더라. 8억이나.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둔 진짜 이유는 제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 상황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원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끔찍하네요. 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여기로 오게 해주세요. 원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윤민석 씨, 어머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세요. 빨리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민석이 다급한 표정으로 원장실로 들어섰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앉아라.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우리 집에 왜 이사짐 센터가 와 있지? 아, 그게 엄마 물건들 좀 더 가져오려고. 그리고 왜 내 집에 8억 담보 대출이 잡혔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진짜 진단 결과야. 난 치매가 아니야. 진단서를 내밀자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거짓말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이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옥자님의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윤민석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니?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회사에서 큰 빚을 졌어요.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은 채 울며 사과하는데 저는 담담하게 방을 나섰어요.
그로부터 3개월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이 불법으로 설정한 담보대출도 취소됐고 저는 다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됐죠. 이제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날 이후 카페에서 미영 간호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정말 멋있으세요. 그때 진실을 알려드려서 다행이에요. 그때 미영 씨 아니었으면 난 지금 내 집을 잃고 평생 요양원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당신이 내 은인이에요. 어르신께서 얼마나 똑똑하고 강인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저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들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초라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항상 가르쳤잖니.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왜 그랬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게 다 잘못되니까 패닉 상태가 됐어요. 지영이와 함께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그 모든 게 내 집을 팔아 내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였니? 내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민서가, 어미로서 내가 너를 미워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첫째,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 어떤 경우에도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둘째,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 최소 1년 동안. 셋째, 매달 한 번씩 나와 함께 노인학대 방지 캠페인에 참여해. 모두 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진정 반성하고 변화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때 가서 완전한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아들아. 이해합니다, 엄마. 제가 증명할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노인권익 보호단체에서 활동하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어요.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노인의 권리와 재산 보호 특강을 해주실 분은 윤옥자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윤옥자입니다. 76세이고 그리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혹시 다음에 커피 한 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그러시죠. 좋은 생각이네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제가 76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석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는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부터 재산관리, 법적 권리까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가끔은 그때의 아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더 강해진 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76세인 저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